오늘은 제가 진짜 기대하던 주제예요. 기대하던 주제? 네. 저도 알죠. 들었죠. 뭐죠? 대학생활. 와! 좋아요? 네, 저는 대학 생활을 정말 재밌게 해서 대학 생활 얘기만 들어도 신나요. 그래요? 네. 저 그래서 오늘 약간 대학생처럼 입고 왔는데 어때요? 대학생 같아요?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많이 보던 패션이네요. 예지 씨는 약간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같다고요? 네. 아니, 꽈탑이라고 해줘요. 공부 꽈탑? 잘하는. 아, 그래서 약간 면담 온 것 같아, 지금. 진짜. 나이 많아 보인다는 뜻은 아닌데. 아, 그런 뜻 아니고 옷 자체가 조금 차분하고 네. 네, 중후한 느낌이 드네요. 중후한 느낌 있다고요? 대학원생, 감사합니다. 대학원생으로 해. 대학원생 좋네요. 그러면 승환 씨는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나 됐죠? 저는 뭐 한 2, 3년 정도 된 것 아, 같아요. 2, 3년이나 됐어요? 네. 왜요?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대학생인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됐네요. 네. 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뭐 별 차이 없는데요? 2년이나 1년 반이나? 아, 근데 2, 3년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아, 2년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입학이랑 졸업에 대해서 신기한 게 보통 입학은 3월에 다 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3월에 하고 2학기는 9월에 시작하죠. 맞아요. 네. 근데 졸업 같은 경우는 다 같이 2월에 하는 게 아니라 2월에도 졸업할 수 있고 8월에도 졸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승환 씨는 몇 월에 졸업하셨어요? 저는 겨울에 2월에 졸업했어요. 저는 8월에 졸업했어요. 코스모스 졸업하셨네요. 맞아요. 코스모스 졸업. 8월에 하는 졸업을 코스모스 졸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느낌 있어. 그쵸. 뭔가 낭만이 아,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졸업한 지는 2, 3년 정도 됐고 저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 승환 씨는 어떤 과를 전공하셨죠? 저는 영어학과를 나왔어요. 영어학과. 네. 조금 특이하네요. 특이해요? 그쵸. 보통 영어 관련된 학과는 영어 영문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을 배우는 걸 필수적으로 하는데 영어학과면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만 배우나요? 맞아요. 그 문학이 빠지고 영어에 관해서만 배웠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나 뭐 그런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그렇게 영문학 쪽에는 관심이 딱히 없었고 그냥 이 언어의 쓰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성학, 형태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벌써 지루해, 막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만한 과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나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저는 법학과를 전공했어요. 법학과, 판사, 검사, 변호사. 늘 양성하기 위한 과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지만 그러게요. 전공도 사실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좀 그래서 더 재밌었죠, 근데. 그쵸,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대학 시절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아있나 봐요. 공부 말고도 또 공부만 하진 않잖아요, 보통. 네. 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많이 하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활동이나 뭐 기억 이런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 보통 이제 대학 생활에서 활동이라고 하면 크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활동이 있고 그 울타리 밖에서 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 대외 활동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근데 저는 제일 처음으로 가입했던 대외 활동 동아리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떤 대외 활동이었죠? 그 대외 활동은 그 한국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대외 활동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지 씨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연관성이 있네요. 맞아요. 좀 그때부터 제가 한국을 알리는, 언어를 통해서 알리는 일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 그거랑 관련된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직업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시작점이었네요, 그러면. 맞아요. 제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게 해준 좀 고마운 대외 활동이어서 엄청 기억에 남아요. 그렇구나. 저도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대외 활동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네. 저는 스터디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있고 영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어쨌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어를 또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을 저도 반대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 지식을 조금 알려주면서 저도 느끼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둘 다 이제 대학교 때 했던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덕분에 네. 자기의 직업에 대한 뭐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았던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학생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학점 아니겠어요? 맞아요. 학점 관리 중요하죠. 맞아요. 보통 4.5점, 4.3점 이렇게가 만점이고 졸업할 때 4점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공부 좀 했구나, 대학생활 허투루하지 않고 놀지만은 않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지 씨는 학점이 공개하기 좀 그렇겠죠? 아니요, 네. 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4.5 만점에 4.2점이었어요. 그래요? 네, 공부 열심히 되게 하셨네요. 창피하네요. 자랑을 한 기분. 승환 씨는 학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왜요?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점 이상이면 네. 대학생활 잘했다 이렇게 하고 3.5점 미만이면 대학교 되게 재밌게 다녔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혹시 3.5점 미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재밌게도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왜 창피하지 마세요. 근데 뭐 4점 이상이든 3.5점 미만이든 그건 이제 자기가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 나름인 거고 뭐 그걸로 대학생활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얼마나 학점에 신경을 썼냐 그냥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지 씨는 혹시 다른 동아리 해본 경험 또 있어요? 저는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워낙 외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아리, 봉사활동,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는 교외에서 하는 대외활동으로 했던 동아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교내에서도 사실 많은 동아리를 들었었어요. 맞아요. 아니 뭐 많은 건 아니고 2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학과 내에서 하는 동아리인데 이름이 이제 학회라고 붙어서 뭐 명목상의 이름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붙어서 되게 학과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명목은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전공에 대해서 더 깊숙이 연구하자. 연구하고 같이 조사해서 뭔가 지식을 넓혀 나가는 그런 게 어떤 목적인데 저도 학회가 있었거든요. 무슨 학회였죠?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이 영어학이다 보니까 네. 영국, 미국 이런 영미 문화권 그런 문화와 지역에 관한 연구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거창한데 네, 어쨌든 그게 목적이긴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빌미로 그걸 이제 핑계로 많이 놀러 다녔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동아리가 학과 내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 다른 학과들이랑 같이 참여하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학교에 있는 이제 그런 동아리들을 저희는 중앙 동아리라고 불렀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승환 씨는 혹시 중앙 동아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수영부. 수영부요? 네. 너무 의외인데? 왜 의외예요? 에? 아니에요. 왜 의외예요? 왜요? 수영부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가서 수영 배웠어요.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죠. 원래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라서 수영 이제 졸업하기 전에는 꼭 들어가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이룰 수 있었죠. 그럼 혹시 졸업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동아리에 가입을 하셨나요? 네, 그런 게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원래 오. 보통은 신입생들 1, 2학년들이 많이 동아리에 새로 들어오긴 하는데 3학년, 4학년 뭐 고학번 또 참여하는데 새로 들어오는데 제한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한 학기, 2학기 전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와,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제약이 없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암묵적으로 눈치껏 음. 학년이 높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분위기가 저희는 확실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신조어로 슬랭으로 학년이 높은 그리고 학번이 높은 사람들을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화석. 네, 화석이라고 하는데 화석들은 오지 말라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서 저희는 사실 2학년 때만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해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분위기였어요. 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굉장히 닫혀있는 학교였나 봐요. 열려있는 학교로 다니셨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입한 그 수영부가 조금 더 열려 있었던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같이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무슨 뭐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그렇게 막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너무 아쉽죠. 왜냐면 그래봤자 나이 차이가 나봤자 뭐 많이 나봤자 5살에서 10살 차이일 텐데 그거 맞아요. 가지고 화석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동아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기가 시작되고 신학기에 어쨌든 새로 동아리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홍보를 하잖아요. 예지 씨 학교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천막이 이렇게 늘어서고 거기에 각 동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주를 해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막 홍보를 하는 거죠. 뭐 대자보라고 하죠, 흔히. 와, 그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대자보. 그 학교 게시판에 걸리는 정보가 담겨 있는 큰 종이를 말하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동아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정보를 적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미니 게임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참여하게 해서 뭐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위기 자체, 학교 분위기 자체가 되게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기간이 있어요. 축제 같네요. 네, 그쵸.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축제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축제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빼놓을 수 없죠. 네. 학교 축제 어떠셨어요? 학교 축제, 제가 다니던 학교가 아무래도 외국어 대학교다 보니까 맞죠. 한국 외국어 대학교? 다른 종합대학과 조금 축제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과 자체가 뭐 제가 영어학과고 스페인어학과, 독일어, 몽골어 되게 다양하거든요. 역시 외국어 대학교란 이름에 걸맞는 네. 그런 과 구성이네요. 맞아요. 터키어, 뭐 일본어, 중국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되면은 각 과에서 그 나라의 전통 음식 같은 것들을 준비해 와요. 와, 진짜 무슨 미니 지구촌이네요. 맞아요. 미니 지구촌. 거의 작은 지구촌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래서 터키어과는 케밥을 준비해 오고 뭐 일본어과는 초밥을 준비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그날 그 며칠 동안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를 부르셨어야죠. 그때 모르는 사이였지만 제가 못 불러서 죄송하네요. 그때 불렀으면 제가 갔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때 뭐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음식 많이 맛있게 먹어보고 인도어과는 뭐 카레 뭐 정말 다양한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또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가요. 좋아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홍대를 나왔는데 홍대는 유명한 게 사실 홍대 앞에 있는 거리, 클럽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 축제가 상당히 유명한 편이었어요. 재밌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실제로 저희 학교 축제를 열면 교내에 미니 클럽이 생겨요. 그래서 실내로 클럽을 구축을 해서 진짜 거기서 디제잉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둠칫둠칫 춤도 추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홍대답네요 확실히. 그쵸? 젊은이들의 어떤 성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학교가 미대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미대 학생들이 중앙에 중앙 무대랑 따로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외부에서 인기가 많았죠.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춤 안 추셨어요 가서? 저요? 저는 법학과라서 저희는 되게 인기가 없었어요. 공부만 왜냐면 안 하나요 막?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축제장 안에 가면
각 과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이제 술이랑 음식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점이라고 저희는 불렀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법학과 주점을 가면 판사봉으로 파전을 찢어주냐. 아, 그러니까 이런 그런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재미없는 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도 뭐 학교 생활 재밌게 하셨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건 편견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대학교 얘기,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추억을 되살려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다시 대학생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맞아요. 뭐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우리 회사 내에서 대학 생활처럼 재밌게 해봐요. 좋아요. 축제도 열고 클럽도 열고 아, 좋아요. 대학생활처럼 재밌는 회사생활 한번 해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승환 씨랑 대학교 대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둘이 재밌는 얘기 해봐요. 네. 좋아요. 크로스. 크로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다 외국어를 한 번쯤은 다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네. 좀 외국어를 배우면서 했던 실수들, 그 실수들 때문에 창피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창피했던 경험이요? 네. 왜 굳이 창피했던 경험을 해야 되죠? 한 번쯤 다 있잖아요. 없으세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이 그럼- 안 나지 않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하나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 별로 재밌는 실수도 아니고 그 정도로 그동안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서 제대로 된 말을 배우고 나면 잊어버리나 봐요. 오. 그런 그러지 않아요? 경향이 있나요? 그쵸. 근데 그 실수했던 순간이 너무 아. 창피해서 기억이 계속 남아요. 저는 하나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큰 실수는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큰 실수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그때 정확한 그 문장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문장이었어요. 뭐 Did you see something? Did you see that? 이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네. did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일반가 현재형이 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did you see가 돼야 되는데 did you saw라고 한 거예요. Did you saw that?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다 웃은 거죠. 오. 그래서 그때 그게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영어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냥 길을 가다가 같이 밤에 술을 한 잔 걸치고 기분 좋게 술 마시면 영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네. 거. 아, 좀 진짜요? 그래요. 왜 안 보여줬어요? 네? 왜 안 보여줬어요? 우리 앞에서는 술을 네. 네, 좀 맞아요. 조절을 한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외국어 아. 관련한 그런 과도 많고 제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술을 마시면 다들 영어를 막 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와. 와. 근데 어.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술자리가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막 그 골목길에 약간 어두컴컴하고 가로등이 이렇게 있고 네. 다들 기분 좋은 상태로 이렇게 막 삼삼오오 모여서 가는데 제가 거기서 왜 갑자기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게다가 그 틀린 영어로. 틀린 영어로 그 조용한 그 적막한 새벽에 Did you saw that?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웃는 친구도 있었고 그냥 잘 모르는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걷던 친구도 있었는데 너무 생생하고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친구들 사이니까 창피하다고 느꼈을 것 같고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였죠. 네, 맞아요. 좀 문법에 아. 대한 그게 있잖아요. 절대 맞아요, 틀리면 맞아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웃었고 그래서 창피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들도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송이도 그렇고 저희 집에 준이나 유리도 그런데 아무래도 민송이나 준이보다는 유리가 더 어리니까 네. 더 기억이 생생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리 와 여기로 와 했을 때 왈게 맞아요. 아이들 다 우와. 귀여워. 아 진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왈게? 네, 오다가 아니고 와를 먼저 듣는 거죠 항상 활용된 와 그래서 그러면 저기로 가 그러면 갈게고 이거 해 하면 할게인데
맑게 하죠, 애들. 맑게. 맑게 많이 쓰- 들어본 것 같아요. 맑게 오. 들어본 것 같아서 딱 기억났어요. 그런 거 많이 신기하다. 쓰고 뭐 다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민송이는 지금 이제 8살이니까 말은 되게 잘 하는데 약간 존댓말 부분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약간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을 잘 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한테는 다 존댓말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났을 때 있잖아요. 와 이거 내 거다 할 때는 내 거다. 뭐 이거 너무 좋다 할 때 좋다 이렇게 감탄사로 할 때는 다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너무 좋다요?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할 때. 맞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가 이렇게 존댓말과 반말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긋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초등학생들이 쓰는 신조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민송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말투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신났는데 존댓말을 써야 돼. 그럴 때 딱 쓰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엄마가 사줬다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 집에 준이도 아직도 쓰는데 그냥 저는 그냥 두고 있어요. 안 고쳐주고. 저도 그래요. 언젠가 고쳐질 건데 귀여우니까 그냥 둬서 지금도 뭐 어제도 빨리 가자요. 그리고 게임 하자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 하고 빨리 해요라고 막 고쳐주진 않고 또 제 실수는 아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유리 실수 재밌는 거 있네요. 사동형 뭔가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이다 또는 시키다 입히다 벗기다 이거를 잘 못해요 아직. 그래서 옷을 고른 다음에 아빠 저 이거 입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장난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는 이거 못 입어. 너무 작아. 그 다음에 또 목욕한다고 아빠 저 아빠 티셔츠 벗어주세요. 벗겨달라고 이렇게 그거는 고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한 2달째 벗어주세요. 입어주세요. 그래요.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기억나는 실수가 대학교 때 영어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외국인 교수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회화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글쓰기 수업이어서 교수님이 글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글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확 끌게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그 대목이 있다. 그게 이제 H로 시작하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 네, 주의를 끌 때 네.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뭘까요? 했는데 제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훅업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엄청 당황하시면서 정답이 훅이었어요. 훅. 근데 훅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웃진 않으시고 훅업은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와 근데 그때 아시죠? 한국에서는 잘 발표를 안 하잖아요. 되게 용기를 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틀려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안 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안 했어요? 네, 소심해서. 그게 사실 1대1로 실수해도 창피한데 맞아.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으면 더 창피할 것 같아요. 엄청 창피했어요. 저도 그 창피한 정도가 좀 달랐을 텐데 아까 생각이 났다는 실수는 뭐였냐면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일본어를 쓰고 있었고 이제 일본어에서 생각하다는 오모우라는 동사를 쓰고 그거에 이제 부정문은 오모와 나이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 말고 오모이는 무겁다라는 형용사여서 그거의 부정문은 오모쿠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모와나이랑 오모쿠나이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 헷갈렸을 때였는데 이제 친구가 무겁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오모와나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뭘 생각 안 하냐 라고 묻길래 저는 이제 창피했는데 좀 돌려서 무겁다고 생각했죠. 오모이또 오모하나 이렇게 생각을 막 바꿔가지고 넘어가놓고 속으로 한 거예요. 와 순발력이. 근데 다시 돌이켜 보면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영어식 문장인 거예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속으로 혼자 창피했어요. 아. 그 친구는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렇게 언어 학습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진짜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아직도 실수를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모국어도 아이들 봤을 때 좀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실수하기 싫어서 말이 늦게 트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선천적으로 좀 실수하는 게 싫은 아이들인 거래요. 어.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좀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제잘 말을 잘하던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딱 맞아요. 입을 다물고 부끄러움을 탈 때 그럴 때 좀 실수할까봐 맞아요.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실수할까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잘 형성이 되면 좋겠어요. 막 실수했을 때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더 뭔가 쟤 틀렸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더 선뜻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같이 포용해주고 실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쓰다듬어줘야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서로 이렇게 그때의 해주면 기억이 트라우마로 그러니까요. 아 살짝 남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봤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Did you see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20살 때였나 영어로 거의 처음 누구랑 이야기할 때 날아가다 fly의 과거가 이제 flu인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대화 속에서 fly드라고 한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고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아 그때도 좀 창피했던 맞아. 기억이 나네요. 이런 거 진짜 100번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실수하는 걸 조금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언어 학습의 그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저한테는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게 두려운데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두려운 와중에서 이 실수의 창피함에 적응을 해서 처음엔 이만큼 창피했는데 그게 점점 조금해지는 것 같아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해서 갑자기 이게 안 무서울 수가 없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 것도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두려워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건데. 네. 그게 성향 다 다른데 실제로 뭔가 필요해서 말을 해야만 할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완벽주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계속. 상황에 노출을 시키는 네. 거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어려웠던 게 중국어의 성조여서 성조가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서 중국의 도시 이름 샹하이가 샹하이여야 되는데 샹하이라고 하면은 상해를 입히다. 완전 다른 단어예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뭐였지? 틀리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문맥 속에서 알아듣겠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적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틀렸던 거예요. 빨리 따라하고. 맞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올바른 단어를 말해줬을 때 내가 그걸 바로 인지하고 바로 고쳐서 쓰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수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도 한국어 배우면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아무리 해도 계속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점점 작아질 거고 창피함도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 실력은 반대로 늘겠죠. 그러니까 다들 실수하는 거 마음껏 하세요. 네,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실수를 하고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어에 펫피브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죠? 네.
사실 펫피브라고 하면은 뭔지 다들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딱 이거다라고 번역해봐라 그러면은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설명을 해야 되죠? 네. 설명을 해주세요.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면 아마 나를 괜히 짜증나게 하는 것들, 내가 괜히 싫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내가 좀 싫어하는 거 나는 저거 짜증나더라 하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이죠.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갑자기 확 궁금해졌어요. 사람은 아닌 건가? 네, 저를 보면서 이해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 펫피브라는 주제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관대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요? 네. 굉장히 많아서 제가 떠올랐거든요. 몇 개를 지금. 사실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어주는 없다고 거예요? 하시면은 네. 만들어주는 바로 게 귀 뭐예요? 옆에서 이렇게 박수를 계속 친다든지. 근데 보통 펫피브라고 하면 아니요? 아 그래요? 너무 듣기 좋아요. 사실은 누군가를 오늘 한 번 괴롭히는 게 펫피브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에 자주 사람들이 하게 되는 작은 행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괜히 나만 저게 싫을 때 그런 거슬릴 거. 때. 네, 거슬린다는 때. 표현이 맞네요. 어떤 게 있나요, 예지 씨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깜빡이는 불빛. 그래서 지하철을 저는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등이 하나 나가서 진짜 미세하게 깜빡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좀 귀신같이 느끼고 정말 못 참아요. 다른 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내렸다가 다시 탄 적도 있어요. 너무 싫어서 네, 완전 펫피브예요. 그렇구나. 다음 칸으로 갔는데 또 깜빡이면 또 가고. 그럼 그냥 다른 열차를 탈 만큼 안 좋아해요. 그냥 내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너무 싫어요. 저만 그런가요? 잠깐 눈을 감고 그 어디서 내린지 역을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눈을 감아도 이 감은 상태에서도 깜빡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싫은데 다른 승객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어떠세요? 저도 싫긴 할 텐데 펫피브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깜빡이는구나 정도일 것 같은데. 저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대중교통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저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타는데 버스 기사분들 중에 운전을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 중에 브레이크를 조금 나눠서 밟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맞아요. 속도가 이렇게 서서히 줄지 않고 이렇게 계속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저는 멀미가 나서 그게 정말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버스를 타면 이렇게 한숨을 한번 쉬고 내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냥 타고 가요. 그게 운전하는 본인은 모르거든요. 네. 알지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괜찮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네. 괴로운 거가 되겠고, 저도 지금 생각이 난 거는 저 아까 이제 별로 없다고 한 거는 장난이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까다로운 사람인 줄 몰랐는데 까다롭게 싫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먼저 큰 소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뭐 큰 음악이나 큰 공사장 옆에서도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큰 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게 저인데. 한 목소리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작다 크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싫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큰 소리 자체가 들렸을 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게 말하는 걸 안 안 좋아하시는 좋아해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카페에 같이 갔는데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싫어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제가 그래서 카페를 요즘에 거의 안 가나 봐요. 그냥 다 테이크아웃해서 들어오고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갑자기 이제 연결이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하는 대화를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작게 하고 저 사람한테 안 들리게 하고 내 일행 중에 말을 크게 해서 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는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왜냐면 제 목소리가 묻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카페에 온 이유가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대화를 하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신경 안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카페에서 뭐 웃고 떠들고 너무 시끄럽지만 않으면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그런 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되게 확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현우 오래 보니까 네, 현우 씨랑 오래 같이 일을 하고 카페에 갈 일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싫어하는 게 티가 굉장히 많이 나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를.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서 싫어하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의견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네. 네. 현우 씨가 그러죠. 죄송합니다. 본인한테 얘기는 안 하시죠?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시끄러우신데 혹시 조금 다른 사람한테요? 한 적도 있어요. 어떡해요? 그냥 뭐 카페에서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식당은 그렇게 길게 안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면 가니까. 근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저씨였는데 가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죄송한데 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화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게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신기한 점이었어요. 데시벨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가 기본이 남들보다 커요. 그래서 그 기본을 남들만큼 맞추려면 노력을 해서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크게 말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했어요. 볼륨 줄여라. 줄이라고? 네. 그래서 저를 예전에 만났으면 조금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일행으로 만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제가 째려봤겠죠. 너무 시끄러운데. 일행으로 만나면 되게 조심스럽게 이랬겠죠. 그래요? 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겠죠. 다행이네요. 경은 씨는 네, 뭐가 또 뭐 있어요? 저는 별로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뾰족한 게 이렇게 앞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칼 같은 게 있잖아요. 칼질을 하고 나서 꼭 싱크대 안에 잘 넣던가 이 칼이나 뾰족한 것들에 대한 위협감을 좀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칼을 만질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칼 같은 거나 뾰족한 게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치우거나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좋더라고요. 이게 엄청 심해지면 공포증으로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막 완전 공포증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집에서는 당연히 아이가 있으니까 그 칼을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회사에 와서도 좀 뾰족한 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싫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나서는 이게 조금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폐피부 정도인 걸로?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승환 씨는 뭐 있어요? 저는 약간 양말이 젖는 거? 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말 젖는 다 건 싫어하지 않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폐피부가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네. 대부분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냥 예. 누구나 싫어할 것 같은 거는 빼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나만 저 이런 게 좀 싫더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하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떠올린 거는 이것도 생각해보면 폐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제가 할 일을 까먹고 예를 들면 뭔가 집에 놓고 나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때 되게 화가 나고 싫거든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시죠. 모든 사람이 그런 그러면 아닌 걸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다리를 떨었을 때 그걸 그냥 다리를 떠는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유난히 싫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이가 뭐 다리를 떤다 그러면은 떨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누군가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가서 다리를 떨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한다던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난 게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회의를 예지 씨랑 하다가 제가 다리를 떨었는데 네. 다리 떨지 말라고 한 적이 있고 볼펜을
똑딱똑딱 아. 하니까 볼펜 똑딱이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몇 번 지적을 받고 되게 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의 시간이 되게 불편하죠. 힘들겠다. 더 긴장을 해가지고 더 이걸 똑딱이는 아.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제 두 번째 펫피부예요. 저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런 소리가 진짜 멀리서 들려도 막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다리 떠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다리를 떨면서 나는 소리가 싫은 거고 볼펜을 누르면서 나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저도 그건 좀 공감이 돼요. 저도 소리에 예민하다 보니까 소리 데시벨만 예민한 게 아니고 그런 반복적인 거를 들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알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없애야 돼요. 저도요. 네. 그러면은 스위치 불 전등 스위치를 똑딱똑딱 껐다 켰다 하면은 정말 싫겠네요. 예지 씨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진짜 와 엄청 잘 진짜 알고 있네요. 나쁘다. 똑딱똑딱 소리도 나고 깜빡깜빡 하면서 깜빡깜빡 다리를 떨면서 하세요. 네.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저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저만 싫어하는 거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길을 갈 때 횡대로 일렬 횡대로 가서 길을 막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싫어요. 그렇죠. 그건 저도 싫어합니다. 그거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닌 걸로. 네. 되게 싫어하는 게 없는 좋은 잠깐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 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관대하고 관용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근데 맞아요. 자기가 네.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리고 저 생각났어요. 네네. 저 슬리퍼를 이렇게 끄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면 되게 싫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혹시 예지 씨가 그렇게 하나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금 뭔가 생각해내고 싶을 때 예지 씨를 자꾸 그러니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제 행동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소리 관련해서도 전 자꾸 소리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제 차도 그렇고 다른 사람 차를 탔는데 뭔가 이렇게 잡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떨리는 소리. 그런데 원래 나는 소리 말고 뭔가 물건이 부딪히고 있거나 안전벨트가 따닥따닥 부딪히고 있거나 아니면 컵홀더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립스틱이나 뭔가 들어가 있는데 따닥따닥 치고 있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느낄 때 저는 그거를 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친구 차였나 동생 차였나 탔는데 뭔가 따닥따닥따닥 계속 그래요. 운전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 갈 때나 아니면 뭘 넘을 때마다. 그래서 저거 무슨 소리야 했는데 몰라요. 무슨 소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 도어빈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뭔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문에 있는 거. 문에 있는 도어빈이 있잖아요. 거기에 볼펜이 있었던 거예요. 볼펜이 계속 치는데 본인은 모르고 제가 막 이거 무슨 소리지? 없애야 되겠어. 저랑 비슷하시네요, 진짜. 근데 확실히 그런 오감에 대한 민감도가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저는 그 후각은 거의 없어요. 없어서 뭔가 냄새가 거슬려. 향기가 너무 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 사람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저랑 비슷해요. 제가 후각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 친구 펫피부가 지하철 같은 데 탔는데 옆에 약간 땀 냄새 나는 사람이 앉으면 너무 싫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옆에 땀 냄새 나는 사람이 앉아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못 느낀 거죠. 둔한 것 같더라고요. 제 딸이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하는 동안에 그 요리하는 냄새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후각이 예민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좀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못 느끼는 냄새를 얘는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아이여서 뭔가 냄새가 나는 환경을 엄청 싫어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감각이 특히 예민할 때 그게 펫피부가 될 수 있겠네요. 저 생각났어요. 드디어 마지막 펫피부. 네, 예지 씨가 뭘 하던가.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할 때 자리가 널널한데 제 바로 옆자리에 와서 앉거나 사용하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해요. 펫피부 인정. 인정? 네. 그렇죠.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물론 완전 펫피부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죠. 신경 네.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자리가 많은데 굳이 제 옆에 앉을 이유가 없는데 와서 앉으면 되게 제 영역을 침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꽉 차 있어서 앉는 거는 당연히 상관없는데 그 소변기를 이용할 때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저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제 옆에 와서 용변을 보면 아니 왜 여기 와서 용변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하면서 화가 나요. 화났나요? 좀 짜증나요. 그냥 이 사람이. 오. 페피브. 그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기 자유니까. 그쵸.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마치기 전에 승환 씨의 페피브를 하나 찾아드려서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페피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넷이 재밌게 대화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은 씨, 경은 씨는 이름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이름이 뭐죠? 네. 제 이름은 최경은인데요. 지금은 그냥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왜 내 이름은 최경은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는 최 씨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최 씨는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쁜 이야기들이 많아요. 최 씨는 조금 뭔가 욕심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성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경은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뭐랄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쁘지도 않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최 씨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이미지예요? 그게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경주에 살고 있는 최 씨 부자였대요. 최 씨 가문이 네, 최 씨 부자였어요? 가문이 부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좀 이렇게 나눠주고 착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좀 나쁜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 씨들은 고집이 세고 뭐 욕심이 많고 뭐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 약간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본 편견인데 네.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있어요. 최 씨라고 하면 느낌이 있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근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근거가 있어서 오히려 더 억울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최 씨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조금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좀 고집이 세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 씨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진짜요? 네. 처음이에요. 좀 어감이 강하잖아요. 강하긴 최 하죠. 씨. 근데 뭔가 최 이런 느낌. 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랩 시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최 씨가 치읓도 있고 왜 이게 작대기가 많잖아요. 획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근데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이제부터 감사해요. 그래서 최 씨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와. 아니 근데 이 말을 듣고 네, 듣고 치에서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진짜 꽃 같아요. 꽃 같지 않아요, 진짜? 꽃이랑 줄기랑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예지 씨는 어때요, 이름? 저는 안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면 예지라는 이름이 제 또래 중에 진짜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김 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흔한 거 더하기 흔한 거가 돼서 정말 흔한 이름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김예지라는 이렇게 이름도 맞나요? 김예지라는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뭐 뉴스 같은 데서 오.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승환 씨는요? 저는 동명이인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6까지 해서? 네. 2번 어. 정도 봤고 그냥 승환 이렇게 이름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긴 했는데 어쨌든 흔한 이름은 아닌 것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흔한 이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연예인 중에서 승환이라는 이름이 있죠. 맞아요. 그 레드벨벳이라는 여자분이죠. 네, 아. 그 그룹에 웬디라는 아.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멤버가. 그 멤버가 이름이 승환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성은 뭐예요? 성은 손씨예요. 아, 손승환이에요? 네. 오, 굉장히 남자 같은 이름이네요. 네. 그쵸? 승환은 확실히 중성적이라고도 보기 힘들 만큼 딱 남성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좀 별로였어요.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였어요. 뭔가 멋있지 않았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 뭔가 좀 더 강하고 뭔가 이렇게 아. 철민 이런 거요? 절미 진짜 강한. 철민. 뭔가 그런 느낌? 뭐 준수, 뭐 약간 뭐 준수? 준수는 준수. 안 강해 뭔가 보이는데. 준자가 뭔가 멋있는 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뭔가 멋있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조금 만족하는 정도? 아, 근데 승환 씨 이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완두콩 생각났어요. 아, 이제 이름에 이응이 2개가 있는데 끝 글자도 완이라서 뭔가 이렇게 완두콩 3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저도 떠오르- 제 어렸을 때 제 이름을 들으면 완두콩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제 이름인데도 쓸 때 이름을 이렇게 쓸 때도 완두콩이 생각이 나고 약간 그랬어요. 너무 친구들이 신기하다. 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완두콩.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놀리긴 했죠. 그때는 그냥 한 글자만 같아도 맞아. 그냥 맞아. 그걸로 별명이 생기잖아요. 네. 승 완두콩 이런 거요? 그렇게 하고 근데 완두콩 말고 생각나는 특별한 별명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뭐 친구에 따라서 그냥 완완 이렇게 완완. 이렇게 부르는 어. 친구도 있었고 근데 승완은 무슨 뜻이에요? 아 승이 이렇게 이을승 완이 완전할 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뭘 정답. 이게 완전하게 뭘 왜 저 무시하세요? 네 맞춰보세요. 뭐 몰라요 정답을 저도 그래서 한국어로 한국과 세상을 완전히 잇는다. 완전히 있는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 사람이 될게요. 네. 완전히 있다. 저희 그 부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항상 그런 거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부모님한테 물어봐서 설명을 해라, 발표를 해라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무슨 뜻인데요? 저도 딱 이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막 이렇게 고심해서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약간 셋을 좀 약간 진짜 셋 다 대충 지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주, 경은, 수영인데 제 이름은 경사 경을 쓰시고 경사. 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딱 그렇네요. 확실한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엄마랑 저랑 막 대화를 하면서 근데 최 씨가 높을 최니까 높은 사람이 돼서 경사가 난 다음에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으라는 뜻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역시 꿈보다 맞아요. 해몽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지어서 그때 막 발표를 했죠. 이름이 뜻이 있기도 하고 그냥 그 뜻을 자기가 만들어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그래서 만들어주세요. 김예지 무슨 뜻이죠? 저는 뜻이 없어요. 뭐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엄마가 드라마를 보시다가 그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너무 예뻐서 그냥 그걸 쓰셨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한자가 있잖아요. 없어요. 한글 이름으로 그냥. 네. 한글 이름 우와. 순 우리말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자가 있을 것 같은. 네네, 막 정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예지가 뭐 알지 뭐 이런 뭐 맞아요, 예절 예. 이니예지 언니 예지 그런 느낌인데 한자도 없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김만 한자로 써 있고 예지는 우와. 한글로 써 있어요. 부러운데요? 근데 좋긴 좋았어요. 왜냐면 옛날에 한자 시험 볼 때 이름 쓰는 게 있었는데 저는 김만 쓰면 됐거든요. 근데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나는 한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야 되진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예지란 이름이 좀 흔한데 한자가 없는 이름으로는 거의 없었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음. 이름의 뜻이 만들어 없어요. 볼까요? 만들어주세요. 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예의 있는 오, 것과 저는 관련된 한자잖아요. 예쁘고 아,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못하죠. 하나 골라야죠. 지는요?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 지는 약간 뭔가 지식이 많고 아. 그 지혜롭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거 찾으세요. 제가 했잖아요.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 땅지? 예쁜 땅? 예쁜 땅 땅 부동산으로 위에서 가장 성공한다? 예쁜 사람 뭐 이렇게. 아 진짜. 오. 예쁘다 다른 거 했어야죠. 다른 거. 땅 하면. 위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 저는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예.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만약에 개명을 한다면 오. 하고 싶은 이름 같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이름? 전 좀 중성적인 거. 중성적인 거 수민이 이런 거요? 수민이? 오. 아, 네. 아까 준이 들어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맞다. 유준. 유준 괜찮다. 유준? 어울려요. 유준. 유준이 어울려. 이상한데. 아 근데 유준. 아 그냥 유준. 유준. 아. 그건 생각해볼게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개명하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네, 저는 가영이요. 가영이. 네. 오. 가영이 어때요? 가영이요? 네. 근데 뭔가 지금 옷차림과 잘 어울려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스타일하고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영이. 평소 스타일하고는 잘 안 안 어울리는 것 어울려요? 같고 네. 지금 옷 입은 스타일하고 뭔가 잘 어울려요. 뭔가 가영이가 입을 뻔. 아, 그게 되게 웃긴데 가영이라는 사람이 입을 만한 옷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약간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생긴 건 좀 가영이 같이 생겼나요? 생긴 거는 너무 예지 씨와 너무 익숙해서 이제 가영이처럼 생긴 것 같진 않은데 스타일이 오늘 하루 김가영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좋아요. 좋다고요? 저는 진짜 가영이라는 이름이 오. 너무 가영 아니면 가은 이렇게. 가영 어디 근데 만화에서 나오는 이름 아니에요? 이누야샤 맞죠? 오, 짱이다. 이누야샤를 네.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누야샤라는 어. 그 일본 만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가영이고.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 이름 지은 거랑 똑같아. 그러네요. 다를 바가 없네요. 그러네요. 음, 예지도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너무 익숙해져서 따로 막 개명을 하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전에는 좀 예쁜 이름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예쁜 이름은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은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여자들 중에 많지는 않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 친구 중에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손주석이에요. 근데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름 부를 때마다 뭐 손주석 이렇게 부르면은 여자애가 대답하니까 선생님들이 너 여자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엄청 싫어했는데 또 언니가 손흥석이에요. 와. 그래서 흥석 주석이거든요. 언니랑 동생 자매가 그렇게 이름이 굉장히 남성적이어서 둘 다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지금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개명을 안 하셨네요. 네, 전혀 개명할 생각은 전혀 안 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이름이 무난하지 않고 진짜 특이하고 이상해서 개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안 좋아했나 봐요. 그러네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지란 이름도 괜찮아요. 근데 예지라는 이름이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한글 이름이라고 하니까 더 매력적이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영어로 썼을 때도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지 않나. 그리고 발음하기가 쉽잖아요. 네, 맞아요. 예지라는 이름이. 음. 저는 어려워하셔서 최경은인데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승원 씨 주위에는 약간 외국인 분들 중에 한국 이름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한국 이름을 만드신 분? 그런 분들 있어요? 약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름 얘기를 하니까 나도 네. 한국 이름 하나 가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일단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은 씨는요? 본 적 있어요? 외국인이? 네, 저는 저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뭔가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웃긴 이름들이 많았는데 지금 기억은 사실 안 나거든요. 근데 들으면 이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웃긴 뜻이 있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따서 이름을 짓는다는 걸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름들을 예쁜 이름들을 잘 지으시고 아니면 한국 이름들 중에서 자기랑 좀 어울릴 것 같은 이름들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본인 원래 이름은 자스민이에요. 자스민인데 그거를 한국 이름 중에 가장 발음이 비슷한 차수민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 근데 너무 괜찮잖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차도 있는 성이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원하신다면 한국 이름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발음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뜻이 조금 뭔가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지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지란 이름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외국인 분들이. 예지란 이름 좋습니다. 갑자기. 약간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예지 괜찮죠? 추천. 네. 네, 오늘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